자, 대한민국 거의 모든 가정이 사용하는 쇼핑 앱 쿠팡에서 고객 3,370만 명,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쿠팡을 퇴사한 중국인 개발자가 지목됐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힌 쿠팡의 고객들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한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정부 합동조사에 최선으로 최대한 적절히 협조를 해서 이 사태가 빠르게 진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 등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3,370만 명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 쿠팡의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그동안 전혀 몰랐습니까? 배경훈 과기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말로 언론 보도를 알았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걸 언론 보도 알았습니까? 국정원은 전직 중국인 직원이 이 개인정보를 빼나갔다는데 3,400만 명의 정보를 빼나가는데 우리가 아무도 몰랐다. 저는 사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국정조사 당장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 정말 몰랐나? 라는 말 나오는 이유 이겁니다. 이번 사태, 우리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턴 용의자가 누군지 이게 제일 궁금하지 않습니까? 일단 지목은 됐습니다. 중국 국적의 쿠팡 퇴사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부 전산망을 개발하는 그런 개발자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퇴사 후에 중국으로 갔고 범행을 했다. 설주환 변호사님. 네. 그러면 그동안은 우리가 SK텔레콤이냐 외부에서 해킹이 됐던 건데 이번 사태는 그런 사태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예. 정보 자체가 유출됐다는 부분도 문제가 크지만은 향후에 이것이 범죄로 사용될 확률이 높다라는 점. 그거 관련해서 이 외부적인 해킹이라고 한다면 기업의 어떤 책임을 물을 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업은 최선을 다했지만 이거 해킹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한다면 법원에 이제까지 판례를 보더라도 어떤 그 고객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했었을 때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회사의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내부 전산망 관리자가 그것도 접속 인증 개발자가 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접속 키를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사를 갔어요. 그럼 집에 키를 보통 번호를 다 바꾸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이 전에 살던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요. 예. 근데 그걸 바꾸지 않고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둑이 누구든 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관리 부실은 누구의 책임이냐? 이걸 바꾸지 않은 쿠팡 측의 책임이 될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한 점에서 향후에 있을 법적 분쟁에서도 상당히 쿠팡에 안 좋은 불리한 아마 요소로 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최 의원님, 그러니까 범행 방식이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퇴사한 중국인 개발자가 대한민국 국민, 사실상 전 국민이 개인정보를 털 수 있었느냐? 토큰, 그러니까 이제 인증을 할 때 한 열쇠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네. 그 열쇠를 갖고 무려 147일 동안 3,370만 명의 데이터를 확보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마 2단계 정도의 이제 장애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이제 토큰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서명키라는 게 별도로 있고, 이제 토큰으로, 그러니까 1차 관문을 통과하면, 예. 그다음에 또 서명키라는 것으로 또 하나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은 개발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서명키나 뭐 이런 것도 전혀 회수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다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한꺼번에 많은 숫자의 그 데이터를 확보하면 그게 이 보안 내부 장치에 의해서 그 체크가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이제 추정컨대는 한꺼번에 많은 숫자를 데이터를 확보하지 않고 예. 조금씩 해서 그것이 이제 체크당하지 않을 정도로 데이터를 확보해서 그게
총 합쳐보니까 3,370만 명이다.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동안 이 회사의 시스템이 저런 뭐 토큰이라든가 2중, 3중 장치로 보안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씩 데이터를 빠져나가는 거를 전혀 알지도 못했다. 예. 이러면 이제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관리 부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묘사하더군요. 문지기 하던 사람이 열쇠를 빼돌려서 개인정보 창고를 대거 털어갔다. 이 중국인 개발자는 작년 6월부터 무려 5달 동안 중국에서 쿠팡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빼돌렸음에도 쿠팡은 이걸 전혀 감지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협박 메일을 받고서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 6월부터 개인정보 털이가 시작됐는데 11월이 돼서야 한 쿠팡 사용자에게 미상의 사람으로부터 당신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쿠팡에서 뭘 샀는지 내가 알고 있다. 이런 협박 메일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쿠팡 고객센터에도 정보 유출 사실 내가 알리겠다 이래가지고 이걸 지금 팩트체크한 확인해보는 과정에서 3,300만 명이 털렸구나. 이제서야 쿠팡이 알게 됐다는 겁니다. 정관님, 이거 지금 경찰이 11월 16일과 25일에 보낸 사람, 이 사람이 중국인 용의자인지 이걸 좀 확인하고 있다면서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중국 국적의 용의자로 의심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협박 메일이 2개고 또 다른 해외 계정으로 2차례 발송된 것까지는 팩트인데 이 협박 메일 2개가 모두 중국 국적의 전 직원 의심받고 있는 이 용의자의 소행인지는 현재 파악 중인 것으로 아직은 알려졌습니다. 확인된 건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범행 IP를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요. 해외 기관과 공조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목소리까지는 들렸는데요.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뭐 지금 이 쿠팡 고객센터로부터 이 협박 메일을 보냈을 때도 금전적인 요구 사항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보 유출 사실 언론에 알리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본인의 요구 사항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지금 뭐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예. 중요한 건 아까도 앵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관련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됐던 게 지난 6월 24일부터였는데 5개월 동안 몰랐다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지금 빼돌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전적인 요구가 협박 메일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제3자에게 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넘겼을 가능성 역시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